저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직장에서 일관계로 만나 몇 번 식사를 하게 되었고, 혼자 사는 남자인 척 접근하여 동거녀 사이에 낳은 딸과 자기만 올라가 있는 의료보험 카드를 보여주며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2~3번 강제 성추행을 하며 모든 걸 책임지고 결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만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그는 유부남이었고, 본처와의 사이에 아이가 셋, 동거하던 여자와 딸을 하나 낳고 그 여자는 친정으로 간 후 본처와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 언니와 그의 부인이 너무도 잘 아는 친구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언니를 통해 그 부인과도 2번 정도 인사를 나눈 사이였기에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것을 요구할 때마다 그는 폭행을 가했고, 심지어 흉기, 칼과 가위로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별거 중이고 사무실에서 혼자 생활한다며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너랑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모든 걸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자기만 믿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저의 모든 사생활을 간섭했습니다. 본처가 애 살고 있음에도 너무나 당당하게 저를 날마다 출퇴근 시켜주었고, 차 안은 썬팅이 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언니네 집조차 맘대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난 지 4개월째에는 핸드폰 번호까지 강제로 바꾸게 하고 기기 변경까지 해주며 심하게 집착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수시로 전화를 하며 저에게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일일이 보고하게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전화를 못 받아도 어디냐고 당장 쫓아온다며 심하게 화를 내고 모든 것을 구속했습니다. 집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면 그곳까지 태워다 주었고, 친구들이 저를 만나러 오면 같이 동행하여 자신을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라고 했습니다. 만난 지 1년 정도 되면서부터는 호칭도 여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식당에서든 어디서든 대답하지 않으면 일부러 더 크게 불렀고, 어디를 가든 부부처럼 행동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저를 부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몇 번 심하게 말다툼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면 오히려 우린 부부고 나는 당신 남편이야, 내 부인을 부인이라고 소개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회사 재정 상태도 좋지 않았고 신용불량자였던 그는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현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까지 했습니다. 필요한 물품은 모두 제 신용카드로 구매했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산용품, 핸드폰 요금 결제, 사무실 비품, 직원들 선물, 의류, 심지어 자기 아이들 옷과 선물까지 제 카드로 샀습니다. 결제일에 맞추어 입금한다고 했지만 제 날짜에 맞추지 못해 말일에 한꺼번에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수차례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 폰뱅킹으로 입금해달라고 했고, 금전적인 문제로까지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잦아지면서 직장 생활에도 지장을 주었습니다. 사무실로 자주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오기까지 해서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사무실 격리로 취직시키고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려 했습니다. 자기 사무실에서 같이 생활하자고까지 했습니다. 재정 상태가 안 좋아 경비 절감을 위해 격리를 두지 않았고, 월말 정산이나 세금 신고되면 모든 서류 작업을 저에게 시키며 업무적으로도 이용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법적인 관계는 아무 의미 없다며 저에게 아파트를 정리하고 안동이든 충주든 방을 얻어 같이 살면서 자기가 출퇴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한 이후에도 다른 곳에는 취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것은 허락했지만 휴대폰을 받지 않으면 학원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원생들에게 결혼한 여자라고 소개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갔다가 학원생들끼리 뒤풀이 모임이 있었는데 학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교육기관 운영을 문제 삼으며 상부기관에 보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고통까지 주었습니다. 제 핸드폰은 사실상 그의 전용 전화기였습니다. 그는 몰래 수시로 제 전화를 검색하며 친구, 가족 연락처를 알아냈고, 모임이나 집에 갈 때면 확인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는 동생 남편이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것을 보고 어떤 놈이냐며 다그치고 폭행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수시로 연락을 끊고 자기 전화를 없는 번호로 착신시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형분의 집으로 전화를 착신시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철저히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에도 찾아왔습니다. 만나주지 않자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음에도 신경 쓰지 않고 초인종을 수없이 눌러댔습니다. 아파트 문에 굴곡이 생길 정도로 수차례 발로 차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 찾아와 가라고 소리치고 반항하자 심하게 폭행하여 입술이 터지고 얼굴과 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화장으로 감추고 다녀야 했습니다. 만남 초기에는 상스러운 욕 한마디 하지 않던 사람이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폭행 후에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고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당당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차에 태우고 자기 집 앞까지 데려가 아이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것과 제 언니 부부와도 너무나 잘 아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 저는 제 의지대로 조용히 정리하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도 집요하게 모든 것을 구속하며 집착했고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본처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행동하지 말라며 헤어지자고 말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폭행과 협박 앞에 연약한 여자로서 저는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의 가족들이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의 부인도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성관계 장면을 찍어놓은 비디오가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아무 일 없듯이 지내고 있으면 회사 정리하고 이혼해서 같이 살자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에게 비디오를 증거 자료로 주어 간통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며 조심하라고 협박했습니다. 파렴치하고 비겁한 수법이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자 그는 창년이 전직이 직업 여성 아니었냐, 첩도 못 되는 년 주제라며 모욕했습니다. 관계가 드러나기 전날에도 헤어지자고 하자 칼까지 들이대며 사랑한다, 죽어도 헤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갈 데도 없고 아무도 받아줄 사람도 없다며 무릎 꿇고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집착하던 사람이 이제는 협박과 폭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처는 과거의 여자들 문제에도 아무런 법적 대응이 없었으며 지금 이 상황도 묵인하며 여전히 남편을 믿고 있는 듯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 절에 가서 다른 여자와 결혼식까지 올리고 4년 동안 사귀다 헤어진 여자도 있었고 아이까지 낳고 몇 년간 살다가 떠난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만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자기 남편이 격리와 사귈 당시 자궁암 수술까지 한 상태였던 본처와 부부관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기에 부부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도저히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동을 봐야 했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가 헤어져 주었더라면 이런 모습으로 남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심한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대할 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라, 법적으로는 내가 더 잘하니 끝까지 해보자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지금 저는 혼인빙자간음, 상습폭행, 협박으로 고소 중입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도 태연하게 아무 반응이 없고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는 유부녀를 시켜 저에게 협박 전화를 하게 했습니다. 그 여자의 차를 타고 밤에 몰래 저를 추적하는 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황 파악조차 못한 채 그는 여전히 미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부부간에 이별이 없다는 취지의 모 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도덕한 행동을 하면서도 떳떳하게 산악회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가면을 쓰고 산악회 모임을 핑계 삼아 부녀자를 상대로 또 어떤 짓을 하고 다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무력적인 폭력과 심한 집착에 시달리며 철저하게 속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제 의지대로 정리하려고 했지만 모든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가며 이렇게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흔한 남녀 간의 불륜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미혼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하면서도 당당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통으로 고소당할 상황을 알면서도 일을 진행 중입니다. 법은 증거가 우선이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는 카드 대금 결제한 걸 전액 생활비로 줬다고 말하고 있으며 흉기를 휘두른 폭행건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동거녀와 헤어진 것도 제 탓이라고 말합니다. 비디오 협박 부분도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활비로 돈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들어줄 수 없어 사건을 이렇게 꾸며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정상적인 여자가 본처와의 사이에 아이가 셋 있고 격리와 4년 동안 애정 행각을 벌이며 소문이 파다한 남자를 이혼할 거라는 말만 믿고 결혼 상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는 회사 재정 상태가 나쁘다며 대출금 상환 보증 문제, 할부금, 보험료, 전화요금, 전기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에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금전적인 문제까지 얽히게 되어 심리적인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관계가 드러난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동거녀와 문제가 생겼을 때 저의 언니가 본처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의도적으로 저에게 접근했고 결국 일이 이렇게 될 때를 기다렸다는 듯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한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도 그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법을 교묘히 이용해가며 미혼 여성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그 사람을 저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한 회사의 대표로 태연하게 당당하게 지역사회 유지인 양 자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피해 보상이나 합의를 위해 고소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드러내고 저에게 치명적인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에게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미약한 법적 처벌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통의 수단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저는 바랍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도 혹은 그의 다음 타깃이 될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겉모습과 말만 믿고 사람을 판단하는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거짓과 폭력, 집착은 상대의 인생을 파괴하며 관계에서 진실과 존중이 없으면 그 어떤 약속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